지금 9구역하고 11구역 정도 매수하려면 초기 투자금만 20억 중반 정도 줘야 됩니다. 아니 잠실이랑 5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기 잠실이 오르고 나서 바로 오르는 데가 여기니까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5, 6억씩은 그냥 기본으로 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지금 얼마 정도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물이 너무 없어요. 난 진짜 의뢰인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나서 이게 매물을 서칭하다 보면은 너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도 아니야. 한 30분 고민하는 사이에 다음 타자한테 가버리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동작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되게 조금 많이 비싸진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를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한강을 이렇게 쭉 끼고 있어요. 한강을 끼고 있고 GBD, CBD, YBD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곳이고 요즘 이제 서울에 그 사람들이 좀 나 여기로 일하러 가 하는 좀 대표적인 곳들인데 가운데에 딱 동작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언덕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아래로는 관악구, 왼쪽으로는 영등포구와 함께 있고 서초구하고 붙어 있는 곳이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이 흑석이긴 한데 네. 이 동작구를 보면은 저는 약간 그 호국의 기운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동작 보면. 왜냐면 여기 이제 현충원도 있고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신대방 쪽이랑 영등포구 신길 쪽이 해군이랑 공군에 관련된 시설이나 뭐 지방병무청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나치면서 저는 눈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한강 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쭉 있고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 하나이고요. 맞아. 그리고 지하철을 쭉 올려봤는데 사실은 4호선은 그 서초구하고 동작구의 딱 경계선으로 지나가서 동작구를 정확하게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동작구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은 사실 9호선하고 7호선입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선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서 이 생활권들이 다 가로로 좀 연계가 되고 가로로 발전해 왔어요. 동서로 가르는 지하철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 일 진짜 잘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하철 혹은 경전철을 새롭게 세로로 파는 형식으로 교통의 그 변화를 좀 주고 있죠.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평지거든요, 쭉. 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언덕을 넘어서 예전에 그 지방 분들 오셔서 콘텐츠 하지 않았어요? 이 길로? 그 길입니다. 맞아요. 이 언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이렇게 경전철을 팔 수 있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되지만 이미 계획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작구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모여 사는 곳을 보면 여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흑석입니다. 한강이 있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당 이수. 아무래도 방배동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당 이수 쪽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상도, 그다음 대방, 신대방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휘황찬란하게 바뀔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동작구 그래서 선호 키워드를 보면 가장 큰 건 한강. 한강이 보이냐, 한강 근처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덕 때문에 다니는 길조차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이나 그 밑에 쪽에 보면 장승배기 쪽도 개발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막 시끌벅적한 그런 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지로 한번 가볼까요? 아리아. 당연히 나와야 될 첫 번째 단지는 아리아입니다. 아크로 리버하임인데 줄여서 사실 사람들이 아리아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좌측 상단에 아리아가 있고 한강뷰가 바로 밑으로 쭉 뻗칩니다. 명수대형대랑 한강현대가 생각보다 구축이거든요. 꽤 구축인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가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그 정비 사업이 된 이후를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강현대보다는 명수대현대가 초등학교나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한강
센트레빌 그리고 흑석 한강 푸르지오, 센트레빌 이렇게 세 개가 연식이 비슷해요. 네.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84 타입이 많아요. 옛날에 그 대형 평형 좋아했던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이 한강 센트레빌이 먼저 오른 다음에 흑석자이하고 에듀포레 이 에듀포레는 주변에 품고 있는 학교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트레빌과 한강 푸르지오가 오르고 마지막에 흑석동양이 오르는 순서로 쭉 언덕 위로 올라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11구역이랑 9구역이 둘 다 철거가 돼가지고 민머리예요. 아, 켄트로나이는 근데 부지가 되게 넓은데요. 흑석자이보다 세대수가 적어요. 여기가. 맞아요. 그 흑석자이가 동작구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입니다. 여기 이제 9구역하고 11구역만 되면은 흑석 뉴타운에서는 이제 1, 2구역만 남았는데 여기는 그 용적률 상향을 받을 거예요. 역세권에서 300m 아니면은 정비 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데 뭐 계획상으로는 600% 정도로 49층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9구역하고 11구역 정도 매수하려면 초기 투자금만 20억 중반 정도 줘야 됩니다. 여기 시세가 전체적으로 20억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리아를 빼고. 근데 아쿠라 리버하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흑석역이랑 진짜 가깝고 흑석초도 금방 가는데 중대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너무 좋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한강하고 딱 붙어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도로만 딱 지나가다 보면은 오와 저거 뭐야? 저 단지 뭐야? 사실 그게 사실 이름값을 널리 알려주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리버하임의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그 가운데 이 길이 있잖아요. 이 네. 길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을 보면 거의 다 이 테라스 하우스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형이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384나 59는 좀 앞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뷰를 가진 곳들이 이 앞쪽에 배치돼 있어서 사람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죠. 5구는 남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59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정도까지 최고가를 찍어서 25억 5천 정도. 아니 잠실이랑 5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기 잠실이 오르고 나서 바로 오르는 데가 여기니까 강남 4구가 오르고 나면은 옥수랑 마포에 있는 대장들이 오르는데 그 전에 잠시 들리는 데가 아크로 리버하임이랑 경희궁자이 같은 그리고 이 위에 가보면 여기 서밋더일 이제 11구역 들어오는데 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붙였었냐면 서반포라는 말을 처음 붙였다가 맞아. 몰매를 맞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여기서 강남 신세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차로? 아마 한 10분이 안 걸리는데. 맞아요.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분들은 서반포의 이름을 지키고 싶은 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참 좋은 단지입니다. 다음은 흑석자이. 흑석에서 좀 다른 단지를 하나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동작구에서는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고 2023년에 지었고 3년 차입니다. 여기도 5구부터 이제 대형까지 있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흑석역에서 꽤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경사가 서울에서 조금 보기 되게 힘든 가장 큰 경사 각도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9호선을 타면 어디든 좀 한 번 환승해도 거의 다 가겠지만 흑석자에 있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7호선까지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다녀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불편하지는 않는 가장 거의 중심지에 있는 단지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84 타입으로는 요쪽 동이, 59 타입으로는 313동이 사람들이 좀 제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9는 지금 21억 정도 최고가를 찍었고 가격이 진짜 잘 가는구나. 역시 흑석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도 좀 인접하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언덕 아래쪽에 있는 동들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이파크 오랜만에 보네요. 로이파크입니다. 그 사당에서 약간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총 이제 사당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단지들 좀 보면은 레미안 로이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단지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최근에 이수역 센트럴 이제 분양해서 이게 좀 착공하고 있고. 와 기대됩니다. 위쪽으로는 이수역 리가 그리고 그 더 위쪽으로는 우국신이 있고 밑에 대림 그다음에 30평대만 있는 동작 삼성레미아 그리고 남성역에 붙어있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미안 로이파크 다음에 두산 위브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이수역 리가 대림 그다음에
동작, 삼성 레미안. 여기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더 가격이 좋아지겠죠. 우국신이. 그렇죠. 네. 그리고 대장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될 겁니다. 로익파크 보면은 조금 언덕으로 살짝 완만한 경사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수역 쪽으로 접근하기가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특히 애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은 조금 여기에서 오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단지 내 그 공원화도 잘 돼 있고 차도 안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큼 가격이 진짜 잘 갑니다. 그리고 20평대는 전부 뒤쪽으로 가 있어서 조금 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고 초등학교랑 멀다는 점이 좀 있고요. 최근에 가격은 한 15억 5천 선인데 이제 호가는 18억. 좀 대단해요. 진짜 여러분 이 가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지금이 뭐 꼭지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돈이 풀린다는 게 저희도 처음에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만 막 오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급락을 했지만 금도 많이 최근에 올랐고 맞아요. 다른 주식 국내 주식도 올랐고 하니까 이게 원화의 화폐 가치가 되게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다음 단지 보겠습니다. 바로 우국신입니다. 우국신을 가져왔네요. 네, 여기는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통합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여기는 전부 다 93년 동갑내기들이에요. 여기에는 아직 사실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 세 개는 되게 우호적인데 여기가 조금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나봐야 아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추진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아도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이제 필지를 어떻게 합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아 5천은 원래 필지가 달랐기 때문에 저긴 계속 빼고 나가더라고요. 가격대는 대략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합니다. 근데 우성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6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내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손님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통합 리모델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 뭐 그냥 옛날 조감도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땅은 똑같죠. 땅은 그러니까. 네, 포스코에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도 그래도 한 500세대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아직 초기라서 진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5, 6억씩은 그냥 기본으로 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제가 동작구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단지.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이름을 예전에 이제 바꾼 건데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로 해서 개발이 됐다가 힐스테이트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는 이 가운데 이 길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단지가 쭉쭉쭉쭉 해서 연결돼요. 생도 센트럴파크, 레미안 상도 3차, 프리스티지, 저쪽으로는 파크엘, 노빌리티, 신동아 리버파크, 탕도더샵. 그래서 이쪽 라인이 사람들이 정말 그 동작구에서 너무 거주하기를 원하는 저는 생활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의 84 타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형질대 입구역에서 20평대 단지들이 약간 좌측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초등학교랑 숭실대 입구역의 지름길로 나오는 길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았어. 이 방금 말씀하시는 빵집을 비롯해서 되게 상권이 잘 돼 있어. 나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30평대 앞쪽으로 뷰가 나오고 또 위쪽으로 트인 뷰가 나오는 30평대를 또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레미안 상도 3차를 좀 한 번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여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 그 30평대 광폭 베란다여가지고 싹 확장하고 수리 엄청 잘 해놓은 집 가면은 진짜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20평대가 다 맨 뒤에 있어요. 여기가 계속 쭉 언덕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평대 단지가 맨 뒤에 있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30평대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세대수도 적고 해서 다음은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입니다. 왼쪽에 이제 관악구랑 접해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언덕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 안에 평탄화를 좀 잘 해놔가지고 단차가 있긴 하지만 안에 이제 엘베로 연결도 잘 돼 있고 해서 꽤 위치가 생각보다 좋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앞에서 버스를 무조건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버스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까지 버스가 안 오면은 걸어 내려가야 되는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걸어 내려가기 좀 힘들지. 네네. 그게 조금 아쉬운 맞아. 단지입니다. 여기는 2020년식으로 6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 신축, 진짜 짱짱한 완전 신축입니다. 서달산뷰 나오는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커뮤니티는 좀 정문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쪽에 84B, C 정도 타입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 뭐 당연히 다른 데도 다 선호해요. 이 뒤쪽으로도 뷰가 나오거든요. 네. 네, 59 타입이 13억 5천을 찍었습니다. 지금 호가는 한 13억 정도 하고요. 84로는 한 16억 정도? 다음은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신동아 리버파크는 사실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갔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 그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여기가 좋아질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동작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키워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입지가 개발되는 그런 곳들 개발 호재. 네,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로 옆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생활권 자체가 장승배 기역이랑 노량진이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를 보면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가 좀 있으면은 새로운 신축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옆에 있는 노빌리티가 대장입니다. 노빌리티랑 한 5천 정도 차이 나는 이제 신축으로 파크엘이 길 건너에 있고 네, 여기는 네. 이제 상도역에서 굴다리 밑으로 좀 넘어가면은 약간 언덕으로 살짝 한 10초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도 트레지움. 이 상도 트레지움하고 이 앞에 있는 주복 사이하고 그 상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아. 이 상도 더샵에서 사는 그 가족분들이 여기까지의 상권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도 더샵하고 브라운스톤 상도가 비슷하게 가고 상도 하이파크랑 리버파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동 삼성 레미안 좀 더 먼저 가고 마지막으로 노량진 우성이 가는 모양새가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좀 보면은 요런 순서대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지금 얼마 정도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네. 이게 앞에가 지분이나 평형이에요. 가로 밖에 있는 게 그리고 앞에 있는 게 프리미엄이고 뒤에 있는 게 초기 투자금. 초기 투자금이 다 20억이죠. 좀 시행이 좀 느리면서 세대수가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위치 자체가 약간 일로 빠지는 데가 조금 외곽이잖아요. 네. 그래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투가 이제 16억. 그래서 거의 대부분 20억이 넘습니다. 16억에서 20억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투자하려면. 여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신동아 리버파크가 호재를 많이 받겠죠. 이 정도 되면 흑석의 가격을 넘을까요? 나 너무 궁금해요. 초반에 넘을 것 초반에만? 같은데 켄트로나인이랑 같이 가려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 노량진 뉴타운은 저는 서울에서 약간 한 세 번째로 보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뉴타운 혹은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 1위 어디? 1위는 한남. 우리 집. 왜 우리 집이야? 거기 가고 싶어서. 아니 내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거든. 다니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 두 번째는 저도 성수전략정비고요. 세 번째는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오브가 한 동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706동 거의 이제 위쪽에 위치해 있고 방이 2개예요. 근데도 너무 잘 가요 가격이. 다음은 상도더샵 1차입니다. 너무 좋죠. 참 다 유명한 단지들이다. 그죠. 동작구는 동작구는 걸을 만한 단지가 없다. 찌찌뽕. 그렇지 않아요? 맞아. 동작구는 걸을 만한 단지가 없네. 숨어있는 단지들도 유니크한데 되게 많아요. 상도 하이파크도 생각보다 84만 있긴 한데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얼마 전까지는 추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상도더샵 1차로만 보면은 상도더샵 1차는 상도역하고 장승배기역 사이에 이렇게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신상도초를 보내면서 좀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파크랑 좀 비슷하게 가고요, 가격대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사이드 앞쪽이랑 요 옆쪽에 오브 타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판상형 1번 구조는 아니어서 그런 점이 호불호로 작용하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가 초대형 평수가 많아요. 50평대 이런 거. 그래서 대형 평형이 좀 많다 보니까 앞쪽에 여기에 좀 생각보다 가족 단위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거의 지금 16억 3천
호가는 올라와 있는데 최고가는 15억 정도. 이 상도 푸르지오는 재개발이 됐고 지금은 사실 외딴 섬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외딴 섬인데 나중에 이제 서부선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모어타운이나 신통 14구역, 15구역이 만약에 돼서 또 하나의 뉴타운처럼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면 이 앞에는 이미 지주택으로 거의 다 갈았거든요. 동작 센터를 네, 저희. 이제 들어오니까 이 뒤쪽으로 이게 만약에 뉴타운처럼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곳 중에 숨은 진주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인 뉴타운 같은 곳이 될 수 이제 있다. 아홉 번째는 대방대림입니다. 사실 대방동에서의 가장 핵심은 대방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5구보다는 좀 8사가 더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는데 그 이유는 학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여자 학군을 많이 선호하셔서 숭의여중하고 숭의여고를 쭉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부선이 이제 뚫리면서 원래도 사실은 근데 여기는 버스 한 번만 타면 여의도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네, 길 하나를 두고 이제 영등포고 여기는 예전 공군본부 자리를 이제 대림에서 개발해가지고 네. 그래서 녹지가 되게 좋아요. 공원이. 네네네. 여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길가 쪽으로 아무래도 좀 소음이나 먼지 이런 거 노출이 되는 곳에 20평대를 좀 배치를 했고 작은 애들을. 예, 안쪽에서도 조금 위쪽으로는 대형, 아래쪽으로는 8사를 배치했는데 한번 그 의뢰인분이랑 식사하러 갔는데 상가도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20평대가 복도식이고 30평대부터 계단식인데 동간거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구축이지만 너무 좋아요. 뒤에 네. 공원도 너무 좋더라. 5구는 14억 정도. 네. 그리고 84는 16억 5천. 저는 대방대림이 15억 5천이던 시절에 리스트업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집을 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살아요? 신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지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엄청난 선호를 받는 단지입니다. 진짜. 특히 이거 학군 때문에 전세도 되게 잘 나가고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는 보라매 롯데 낙천대입니다. 신대방동을 그래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라매초하고 대방중, 이게 대방중을 끼고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에 이게 중앙차로 버스 많이 다니는 길이 쭉 있어요. 이 신길 뉴타운 쪽에 보라매역으로 좀 통하는 길입니다. 여기 농심 건물 있고. 맞아요. 이 길이 지나다 보면 항상 농심 건물만 보여요. 보라매 공원역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7호선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쪽 아래로 내려가서 2호선을 타는 그런 식으로도 돼 있지만 원래부터 여기는 버스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는 곳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 보라매 공원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책 삼아 딱 가면은 너무 끝내주죠. 여기가 옛날 공군사관학교 자리여가지고 맞아. 여기를 공원화하면서 이 보라매가 그 공군의 훈련생과 후보생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거 아세요? 후보생 시절에 약간 그 훈련, 유격훈련 같은 거 하면은 113번 보라매 도와준비 끝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 옆쪽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탁 회피기동을 딱 해가지고 조금 아쉽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보라매초를 보내는 것 때문에 이쪽을 약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단지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쪽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에 또 잘 돼가거든요. 네, 강남에 계신 사모님들이 가서 많이 사셨다고 해요. 왜냐면 분담금이 재건축은 중층 재건축부터니까 중간담금이 많이 들어서 여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뷰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공원의 뷰지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쭉 나와가지고 산책 쭉 하고 돌아가고 또 여기 그 보라매병원 쪽 앞에 보면은 생각보다 일자리가 좀 있고 여기도 좀 깨끗한 그 업무 시설 같은 느낌이 되게 있어요. 여기도 되게 저는 생각보다 여기도 좋아서 막 스타벅스 가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세하게 단지로 쭉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동은 백오동, 이 남향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107동하고 106동이 동향으로 초등학교 위쪽으로 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층수가 좀 올라가면은 이쪽 라인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쫙 내려가면은 큰 길로 바로 갈 수 있어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을 좀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5구가 제가 보니까 층고가 좀 낮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방 3개의 뭐 계단식이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무리입니다. 어떤 단지가 이제 게이트 단지가 될 것인가? 네.
너무 당연하지만 신동아 리버파크는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 단지를 좀 빼먹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단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보라매 롯데 낙천대 서쪽으로 있는 대림동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는 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막상 가보면 너무너무 살기 좋거든요. 그 공원을 매일매일 걷는다는 건 큰 행운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해주셨네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동작구 제대로 한번 파 뜯어봤는데 지금 케빈님 부동산 풀케어 통해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행임장 매수까지 완성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매우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준비되시면은 바로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케빈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